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들어오는 정문에 일지문 앞에 보면 두꺼비상이 있고요. 또 돈 학당에 저런 기도터에 보면 두꺼비상이 양쪽으로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로 세워져 있는지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꺼비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 두꺼비는 옛날부터 영물적 기운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고, 또 두꺼비는 이 탁한 기운은 막아주고 좋은 복을 불러온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두꺼비의 혓바닥에는 독이 있습니다. 두꺼비 혓바닥에 독이 있어서 이 두꺼비 그 혓바닥의 독을 사람이 먹어도 위험하고, 어떤 동물도 그 두꺼비의 혓바닥에 그러니까 독침이라고 할 수 있죠. 두꺼비 혓바닥 독침. 두꺼비의 혓바닥 독침을 딱 받으면 독사만큼 독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동물끼리 두꺼비가 딱 그 혓바닥으로 독침을 놓으면 그 동물이 독에 의해서 잘못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 역시도 그 두꺼비의 혓바닥의 독을 먹거나 예를 들어서 받으면 죽지는 않을지라도 영향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두꺼비는 그 혓바닥에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복된 상징의 동물로 보느냐? 이 독으로서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잡기나 탁한 기운이나 탁한 신들을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 두꺼비가 그 강한 독으로 나쁜 기운, 탁한 기운, 나쁜 잡신, 이런 모든 탁한 기운은 막아주고 좋은 복은 불러오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 두꺼비는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한테 친근한 동물이기도 하고, 이게 생긴 것도 좀 복스럽게 생기기도 했고, 또 이 두꺼비는 사람한테는 절대 피해를 주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안에 이 두꺼비가 있으면은 그 두꺼비가 이렇게 나쁜 벌레 있죠? 나쁜 탁한 기운들, 이런 벌레들도 두꺼비가 다 잡아먹거나 정리를 또 해줍니다. 그래서 두꺼비는 사람에게 늘 가까이에서 지켜주고 또 복을 불러다주고 또 탁한 기운은 정리해주는 작용을 했기 때문에 두꺼비를 좋아했고, 두꺼비를 상징적으로 문 앞에 설치해 놓거나 어떤 가게에 설치해 놓거나 우리처럼 도원대학당 입구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놓거나 했던 것입니다. 저는 해태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두꺼비를 일주문 앞에 만들어 놓았냐면, 두꺼비는 혓바닥 속에 강한 독성은 있어도 사람들한테 위협도 주지 않으면서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탁한 기운은 막아주고 호신 역할을 하고, 그리고 복도 불러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상징물 중에서 두꺼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스러운 느낌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해태는 좀 뭐라고 할까, 그 탁한 기운, 탁한 잡신, 탁한 기운을 막아주기는 하는데 인물이 좀 못생겼고, 아시죠? 우리가 귀엽게 보면 귀엽다고 할 수도 있지만 좀 생김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해태를 보면. 근데 두꺼비는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해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꺼비를 입구에다 이렇게 설치해서 나쁜 잡기라든가 탁한 기운이나 모든 잡스러운 기운들은 다 다스리고 막아주고 좋은 기운, 좋은 복, 좋은 인연들을 불러오게끔 도와준다는 상징적 의미로 두꺼비를 저 일주문에도 설치하고 도원탑 앞에도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여 내가 이런 주택에 살면서 두꺼비를 하나 이제 갖다 놓고 싶다 하면 이 조그만 두꺼비를 하나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입구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절대 잡기가 못 들어오고 탁한 기운이 못 들어오게끔 도와줍니다. 여러분 혹시 그 굵은 소금, 흰 소금을 제가 문 앞에 잘 이렇게 단지에 담아 놓으면 탁한 기운을 막아준다고 했죠? 이 굵은 소금을 입구에다 이렇게 담아 놓는 것도 탁한 기운을 막아주고 탁한 기운을 정리해 주는데 도움이 되고 맑은 기운으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두꺼비 상징물은 소금에 비하면 한 10배 정도 에너지가 강해요. 10배 정도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상징물을 내가 잘 쓰는 사람한테는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내 기운이 너무 약하거나 내가 준비된 마음이 부족하거나 그 기운을 쓸만한 정도의 기질이 아니거나 두꺼비를 좌지우지로 내가 쓸 만큼 에너지 질량이 안 되거나 내 기운이 너무너무 작아서 상징물을 만들어 놓기에는 부담이거나 내가 그 두꺼비 에너지를 바르게 쓸 만큼 질량이 되지 않을 때는 함부로 설치하는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단 내가 그 질량이 될 때는 소금단지 놓는 것보다 좋은 에너지가 10배나 크다. 그리고 복을 불러오는 힘도 10배나 크고 그래서 내가 기운이 충만하고 충분히 그 기운을 감당할 수 있을 때는 두꺼비를 예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격이 되고 질량이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기운은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작은 집에 그런 걸 설치하는 건 득되지 않아요. 너무 작은 집에 그렇게 설치하는 건 득되지 않다. 어느 정도 아파트라 하더라도 적당히 집이 뭐 좀 기준점을 그럼 말해 볼까요? 기준점을 말해보면 아파트인 경우 한 30평 이상은 되고 또 이 주인의식이 살아있어야 돼요. 주인의식이 내 가정과 내 가족을 바르게 살피는 마음도 있고 또 홍익적 이념도 있고 또 이타적인 마음도 가지고 있고 항상 바른 정신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이런 설치를 하면 10배의 기운을 받는다. 근데 마인드나 생각이 아주 밑바닥이야.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좁은 소견으로 사는 분들이야. 그리고 집도 작고 그리고 마인드도 아주 작고 한마디로 질량이 10단계가 있다면 1단계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10단계가 높은 단계라면 1단계밖에 안 돼. 그 정도 질량인 사람이 욕심으로 두꺼비를 설치하는 건 득되지 않다. 내가 지평수가 30평 이하라도 큰 이념을 가지고 있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모두를 위해 득되게 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고 내가 기운을 바르게 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설령 작은 집이라도 그 기운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복되게 작용한다.
근데 집이 30평대 이상이면서 내가 큰 이념을 가졌다. 그러면 더 크게 복되게 작용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마인드가 훌륭하고 이타 덕행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타 공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홍익적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운이 아주 득되게 복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하는 짓은 소인배고 하는 짓은 쫄짱부고 하는 행은 밑바닥이고 그리고 마음 질량도 아주 동물적 생각으로 살아요. 생각도 동물적 생각만 하고 이웃을 생각할 줄도 모르고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오직 자기 거밖에 몰라. 이런 낮은 마인드로 사는 사람이 욕심으로 두꺼비를 설치한다. 그러면 득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두꺼비 상징물은 영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고 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얼마만큼 마인드라든가 기운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르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호신장 역할을 해주고 그 마인드가 너무 부족할 때는 오히려 부담스럽게 작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꺼비를 설치해서 복을 불러오고 싶다면 내 마인드 질량을 키워야 되고 내 갖춤 질량도 키워야 되고 홍익적 마음으로 만인을 득되게 하는 그런 이념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두꺼비를 잘 설치하고 복을 불러오게 한다면 이 두꺼비는 소금단지 100개를 놓은 것만큼이나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금단지 에너지, 여기 소금 다스리는 단지 설치하는 분이 많이 있죠. 그거에 비하면 10배 이상, 100배까지도 좋은 작용할 수가 있다. 두꺼비를 설치할 때는 가급적 암수를 같이 놓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음양 법칙으로 암수를 함께 놓는 게 좋다. 그러면 왼쪽에는 수컷을 놓고 오른쪽에는 암컷을 놓으면 됩니다. 집에서 밖을 보고 기준으로 두었을 때 이 집에서 문 밖을 보고 좌측에다가 순놈, 저 오른쪽에다 암놈, 순놈 암놈 하니까 좀 그러네요. 자, 그럼 다시 말하겠습니다. 왼쪽에다는 수컷, 오른쪽에다는 암컷을 설치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건 모든 자연의 물건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사람을 득되게 하려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잘 쓰면 다 명약이 되고 명물이 되고 좋은 에너지를 불러오는 작용을 하고 바르게 못 쓰면 아무리 좋은 물건도 득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물건을 무조건 탐내지 말고 내가 그 자격이 되는지 살피면서 좋은 물건도 써야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좋은 물건만 탐내면 그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설치하거나 저 두꺼비를 설치해 놓고 복 받고 잘 되는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득이 안 됩니다. 하나만 제가 여러분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유튜브에서 뭐 무속인들이라든가 철학가들이 코끼리 설치하면 좋아요, 뭐 저기 두꺼비 설치하면 좋아요, 또 뭐라 그러다 저기 부엉이를 설치하면 좋아요, 또 등등의 막 여러 가지 이 물건들을 설치하면 좋다고 이렇게 막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동물 상징물은 내가 그 기운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설치해야 득이 되지 그 기운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설치하게 되면 득되지 않다. 이 유튜브를 보는 우리 국민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동물 상징물은 내가 그 기운을 감당하고 다스릴 힘이 있을 때는 득이 될 수 있지만 그 기운을 다스릴 힘이 없을 때는 오히려 부정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물 상징물은 내가 함부로 설치하는 게 아니며 그 기운을 감당할 때만 득이 된다. 이런 걸 알고 좋은 물건이라도 바르게 쓰란 뜻입니다. 아시겠죠?